이번에 보면 비례대표 이 정당 가지고 지난 연말에 패스트 트랙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해가지고 지금 1+4 이 문정권과 부스트 먹은 의용 야당들을 동원해서 일방적으로 공수처와 같이 연말까지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한당이 궁지로 몰려서 물론 민주당도 좀 줄어들겠지만은 그래도 그거는 이 정의당이나 지금 민생당 같은 흩어 모여져서 1+4의 다수가 민생당으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민생당 같은 정당의 표를 더 얻으면 결국은 나중에 민주당이 얻은 거 이런 것보다 더 많이 얻겠죠. 비례대표 의석에서. 결국은 자한당의 비례대표 의석 일부가 범여권, 즉 2중대, 3중대에 뺏기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한당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꼼수에 꼼수로 대응한다면서 비례한국당이라는 걸 만들기로 했고, 황교안이 정계 은퇴하겠다 한 한성교를 대표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병호, 정경련의 대변인격인 공병호를 지금 거기에 공관위원장으로 보냈고, 조은현 옛날에 바둑 기사 출신 비례대표 의원이 정계 은퇴한다면서 사무총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의 정당에 지금 상당히 사람을 보내서 그 정당이 높은 번호를 가지고 총선에 임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두 가지 그림이 있었어요. 조선일보에는 안철수한테 한성교가 통합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안철수 국민의당도 지금 지역구는 후보를 안 내고 비례정당을 한다니까 그러면 비례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비례대표 정당을 통합해서 한 개로 가자.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야권 통합을 하자. 어떻게 보면 이 황교안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한성교는 문재인을 폭정을 막아내기 위해서 비례대표도 두 개 정당을 통합해서 그러면 더 크게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안철수 국민의당과 통합을 하려 했지만 안철수가 거절해서 무산이 되었고, 안철수 밑에 있던 그러니까 안철수계 지역구 출마할 사람들은 다 미래통합당으로 와서 일부는 공천을 받았고 일부는 공천에서 탈락했지요. 자, 그런데 한성교가 이제 비례정당만으로 가겠다고 선언하고 그때만 해도 안철수가 1%대였습니다. 그래서 안철수는 끝났다 했는데 안철수가 대구 가가지고 방역복 입고 지금도 봉사를 하고 있어요. 부인하고요. 그 안철수의 땀 묻은 의사복, 의료복 그 사진이 밖으로 공개되면서 사람들이 하도 정치인들한테 혐오를 느끼다 보니 안철수는 그래도 진정성이 있다. 그 자체를 깔 수는 없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당이 4% 넘는 지지 이제 5%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안철수 당이 정의당보다 더 나온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안철수가 부각이 되니 한성교가 안철수를 만나서 비례정당도 둘이 좀 통합을 하자. 그래서 대구로 내려가서 만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도 정치를 크게 보려면 미래한국당하고 통합해서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이제 기자들이 물었어요. 황교안과 이 문제를 상의했느냐 하니 내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추진하고 있다. 황교안에도 필요한 일이다.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안 했다 하지 했다 하겠냐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교안과 한성교 그러니까 미래통합당과 비례한국당 사이에 원격 조정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한 두어 개 언론에 등장을 했어요. 황교안과 한성교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자, 이 부분이 포착이 된 거는 이 박형준쯤 되면
여우입니다. MB 때 정무수석을 했고 또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조금 의문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 생명을 적당히 개혁적 표지선을 유지하면서 유지해 가고, 과거에 또 부산에서 일종의 중도 좌파 격인 인물의 상징인 것처럼 이렇게 동아대 교수할 때 행동하기도 했죠. 자, 그런 박영준이 지금 여태까지는 참 잘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옆에서 혁신통치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새로운 보수당, 그러니까 유승민계, 이현주계, 또 장기표 씨 계열,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황교안한테 갖다 바치는 데 성공을 했죠. 그러니까 박영준이가 사심 없이 그렇게 일을 했을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황교안에게 둘이 그래 내용은 있었을 거다. 당신이 그래 해주면 당신은 이제 비례대표 한 자리 줄게, 이런 말이 왔다 갔다 했을 수 있지요. 그 약속에 따라 한성교가 비례한국당에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영준 입장에 봐서는 좀 민망하기는 하지만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나도 한 달이 넘도록 2달 큰 고생을 했는데 비례대표 한 자리는 꽤 차야지. 그 뭐 20개쯤 될 건데 내가 그 중에 한 자리 차지할 만큼 공은 세웠잖아. 그래서 넣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1시간 반 만에 박영준이 미안하다, 죄송하다 하면서 철회를 했어요. 왜 넣었다 빼서 망신당하는, 그야말로 쏙 드러난 거죠. 아예 안 한 거하고 넣었다 뺀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고, 박영준은 사람이 이걸로 그냥 원래도 평판이 별로였지만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왜 나왔을까? 저는 한성교와 황교안 간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자, 내 전방이 커요. 그런데 저쪽에 새로운 신도시가 하나 생겼는데 거기에 가만히 보니 나하고 라이벌인 사람이 그 동네에 차려가지고 분점을 차려서, 그런데 자기 거 아니라고 하면서 분점을 이상하게 차려가 그것을 다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나도 내 거 아니라고 하고는 거기 가서 좀 먹자. 이제 이러려고 새로운 바지 사장을 하나 고용해서 내가 하나 차려줄 거니까, 사람도 빼주고 건물도 얻어줄 거니까 장사해서 돈 벌면 나한테 다 갖고 와, 이랬는데 분점을 주인이 그때는 예 이랬는데 차리고 난 뒤에 자기 생각이 분명히 생긴 겁니다. 정체성이 생긴 거죠. 한성교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지요. 그래서 지금 박형준의 철회에 한성교하고 황교안이하고 갈등이 생기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야말로 둘이가 연결돼 있다 하면 안 되니까 겉으로는 연결이 안 돼 있는 것처럼 하고 뒤로는 리모컨 조절을 하는 그런 정당이다. 그래서 9일날 오후에 이제 그날 이 비례대표 마감이 되는데, 마감 직전에 황교안과 한성교가 식당에서 만났다, 이렇게 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원만해서 만난 게 아니라 지금 뭔가 급히 조정해야 될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날 이제 박영준이 넣었다 빼는 망신살이 있었지요. 통합당은, 비례한국당은 우리 위성정당이니까, 그러니까 해가 있으면 해 옆에 붙어 있는 달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이라 그러면서 통합당이 영입한 사람들을 글로 보낼 거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공천을 주라 이러는데, 자, 이 비례한국당, 줄여서 한국당이라 합시다. 비례한국당, 한국당은 조금씩 독자 노선을 걸으면서 갈등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지금 한성교도 이야기를 하지만 끝나면 이제 다시 합치겠다, 그러려고 한 거 아니냐 말은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 두 사람이 중구 소재 한 식당에서 만나서 비례대표를 논의를 했는데, 자, 이것도 신문에
논의했다라고 놓을 정도면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이 정권이 이걸 갖다가 선관위를 시켜서 고발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지금 있어요. 자, 이 자리에서 황교안이 윤봉길, 장손여, 윤주경, 그리고 지성호 등 통합당에 인재 영입한 사람을 비례대표 우선순위 앞번호에 올려라, 이렇게 말했는데 한성교가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9일날 이 두 사람이 중구 소재 식당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황교안은 윤주경이나 지성호 같은 이 통합당에서 영입한 사람들을 지금 우선순위 위로 올려라니 한성교가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박영준이가 이 두 사람이 만난 직후에 공천을 넣었다가 한국당의 비례대표로 철회한 겁니다. 그러니까 황교안이 한성교를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박영준 문제까지, 박영준 부분에 대해 한성교가 못하겠다, 죽어도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안 된다, 이러니까 황교안이 가만히 생각하면 큰일 났다 싶어서 박영준이한테 연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당의 핵심 관계자는 언론과 통화해서 비례대표 1번을 윤주경으로 하는 것은 통합당 황측의 생각이고 한 대표가 이 박영준을 비토한 것은 맞다라고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성교 측에서는 이제 공공연하게 명분이 없는 일에 대해서 거부했다는 말을 밖으로 흘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한국당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애지라는 사람을 영입했다고 발표하며 독자 행보를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한성교가 이렇게 가니까 지금 통합당이 매우 곤혹스럽게 됐다고 합니다. 황은 한성교가 성균관대학교 동문이고 또 황이 대표를 할 때 첫 사무총장을 지내서 황교안 라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성교가 사무총장을 할 때 사무총장실의 직원들이 한성교한테는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지금 황교안이 위에서 다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화가 나서 사무총장실 직원들한테 욕을 했다가 몇 달 만에 그만둔 경력이 있죠. 저도 제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성교는 내부적으로 황교안이 밑에서 사무총장을 하자마자 몇 달 만에 그만둘 때 굉장히 큰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겪었다가 이번에 이걸 하라고 권유하니 속을 감추고 했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성교가 황교안이 내미는 비례대표 명단을 그대로 공천할 거라고 생각했다가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한성교가 공병호를 공관위원장에 임명하고 또 여타 공관위원을 임명할 때 통합당과 상의 없이 단독으로 했다라는 지금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성교가 통합당과 관계없이 비례대표 명단을 짜고 있다. 자, 그러면 안철수하고 지금 통합하겠다고 한성교가 대구에 내려가자, 이걸 제안한 것도 지금 황하고는 관계없는 일일 거라고 보입니다. 황 입장에서야 안철수하고 비례대표를 합쳐서 몇 석을 더 얻는다 하더라도 따로따로 가져가는 것보다 합치면 한 두세 석이 더 나올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문제는 안철수라는 사람을 공연히 지금 이 통합당 보수의 언저리에 이제 한 기퉁이를 들어오게 만들게 되면 나중에 통합하면 안철수도 같이 통합될 거 아니에요? 선거 끝나고. 그러면 이제 모양이 이 라이벌이 생기는 거죠. 이번에 김태호도 죽이고 저 홍준표도 죽여서 라이벌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안철수라는 생생한 라이벌이 들어오게 되면 황교안이 코너에 몰릴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황교안 쪽에
비상이 생긴 모양이에요. 자, 한성교가 내가 이렇게 황교안이나 통합당 말을 안 듣고 독자적으로 하는 근거로 삼은 것은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을 명분으로 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총선부터 비례대표를 그냥 위에서 번호 정해서 전략 공천하는 게 금지된 만큼 자기가 괜찮은 사람을 골라서 당의 당원 투표나 대의원 투표 등을 통해서 민주적 절차를 거치겠다. 그래서 후보를 따로 정하겠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대요. 그러니까 법을 들먹이면서 한성교가 이래 놓으니 통합당이나 황교안이가 겉으로 한성교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거나 싸울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법 위반이 되니. 한 대표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통합당과 한국당은 다른 당이다.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비례대표 공천 기준에 맞게 공천하겠다.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뭔가 하면 법대로 하겠다라는 말은 21대 국회에서 독자적으로 한국당을 한 20명 모아서 이상 그냥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통합당은 당초 한국당의 의석을 15석에서 18석 정도로 봤는데 선거 판세에 따라 20석도 넘길 수 있다 그래요. 만약에 20석이 넘어서 교섭단체가 되면 통합당과 합당이 어려워지고 교섭단체의 대표가 된 한성교가 굳이 비례대표를 황교안에게 넘겨줄 이유도 없다는 거죠. 다른 보수당으로 그냥 가는 거죠. 대선까지.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있는 겁니다. 선관위가 지금 문재인 지시를 받고 딱 지켜보고 있어요. 야당에서 추천한 선관위 의원을 아직 인정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겠냐. 문 정권의 의도에 따라 겉으로만 중립이지 딱 지켜보고 있는데 형식상으로 전혀 다른 정당이라고 말은 합니다. 그러면 두 정당이 독자 행보를 보이는 건 당연한데 근데 세 살 먹은 애도 알듯이 위성정당이라고는 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다른 정당으로 가는 척한다. 밑으로는 한정당이라는 말이 지금 모순이 있는데 이 모순이 지금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당이 교섭단체 정도까지 가게 되면 통합당과 합당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황교안이 꼼수에는 꼼수로 대응한다는 게 이게 이제 또 다른 독자 꼼수로 뒤통수를 맞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한성교도 이게 선수가 제법 되는 사람이잖아요. 한성교도 사선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로는 뼈가 굵은 사람인데 자, 한성교가 공병호라는 사람을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했을 때 저는 황교안이 공병호를 한성교한테 시켰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야말로 한성교가 독단적으로 공병호를 했다면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한성교가 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안철수한테 통합을 제안하고 대표까지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는 상징적인 말일 거고 안철수와 한성교가 공동 대표하자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안철수는 자기 입장을 가겠다며 사실상 거절을 했지만은 한성교가 안을 끌어들이려는 거는 안정적으로 20석을 넘겨서 한 25석까지 가보자는 그런 생각이 있을 거라 봅니다. 지금 531명이 신청했다 말도 있고 544명이 했다 말도 있는데 이 사람들을 놓고 한성교가 고르고 골라서 만약에 독자 행보를 가게 되면 매우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자, 조은현 미래한국당 사무총장은 최근에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병호는 한성교가 직접 접촉했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통합당에 지금 황교안이 꼼수를 쓰다가 죽 써서 아주 남주는 꼴이 됐고요. 이제 와서 쟤들은 우리 위성 정당이 아니다. 또 새로 만들겠다. 또 새로 만든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이제 그러면 좀 이따가 황교안이 기자회견을 해서
우리는 미래통합당은 별도로 그냥 좀 작게 먹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을 공천하겠다 하는 수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이건 이제 희한한 사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상에 참 쉬운 길은 없는 것 같아요.